하이브 엔터 최초 대기업 진단 지정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읽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보자면 하이브가 이제 대기업 집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총 자산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숫자로 보면 언제 이 거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냐면 2023년에 나왔었어요. 2023년 4월에 자산 총액이 5조를 넘으면 대기업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데 그때 하이브의 자산 총액이 4조 8,100억이었어요. 그래서 5조 기준에 못 미쳐서 지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하이브가 2024년 상반기 공정 자산이 5조 3천억 정도였나? 해서 집계됐었고 공시대당 기업 집단에 충족한 상태였고 올해 이렇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악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방탄소년단의 대성공을 바탕으로 투자나 인수를 통해서 기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TS 군대 갈 때 BTS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쭉 내려앉았었죠. 한번 그것부터 볼까요? 하이브 우리 공모주 투자했던 시기에 했던 종목이라서 같이 공모주 투자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월봉으로 보여야 될 것 같네요. 자, 11만 1,500을 찍고 최저 10만 7천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BTS 군대 가는 게 이렇게 컸었습니다. 자, 하이브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대성공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방탄소년단의 뭐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에는 뚜렷한 스타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 인수를 하면서 기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IP를 계속 대비시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4대 대형 연예기획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성장을 하고 외형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TS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가 되고 새로운 수익 모델도 창출이 될 것이고 K-팝을 바탕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뭐 아이돌이 이제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기업 지정이 된 이후에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긍정적인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지는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예상 밖의 물가 하락.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6월 금리 인상 인하하나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랑 밑에 원유 관련해서 유가 상승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파이낸셜 뉴스, 유로존의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유럽은 물가가 기대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6월부터 내리는 것이 더 유력해지고 있다. 3일 유로 뉴스를 비롯한 외신은 유럽연합 통계 당국인 유로스태트를 인용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 수치가 2.4%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기대치는 2.6%였다. 또 3월 CP 예비 수치는 최근 4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근원 물가지수도 전월 3.1%에서 2.9%로 떨어지면서 지난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ING은행 이사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물가가 2.7%에서 2.3%로 프랑스가 3.2%에서 2.4%로 모두 떨어진 것을 주목하면서 SCB의 부담 일부를 덜어줬다고 말했다. 유로존 물가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대부분 중단한 후 급격히 올라 2022년 10월에는 10.6%까지 치솟았다. 이에 SCB는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를 4.5%까지 인상했다. SCB도 미국 연준처럼 물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존 물가는 그 후 하락세가 이어왔지만
대신 임금이 오르면서 느린 속도로 떨어지면서 SCB는 금리 인하를 미뤄왔다. 3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SCB가 6월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SCB 총재는 지난 3월 연설에서 지표가 기대했던 대로 뒷받침해준다면 6월 인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성장세가 탄탄한 미국 경제와 달리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이 거의 제자리인 것도 6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조기 금리 인하 전망에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유로존 실업률은 6.5%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앞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수개월 지속될 경우 유로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유로존과 달리 미국은 올해 초 금리 인하 기대에 들떴으나 물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금리 인하가 험난해지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1월 3.1%를 기록한 미국 CP는 2월 3.2%로 반등했으며 2월 근원 CP 3.8%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3.7%를 상회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연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다며 이날 시작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 원유, 가스 생산지수 줄고 투입비용 지수는 증가. 유가, 연준 통화정책의 영향, 동향, 지켜봐야. 연말 WTI 가격, 배럴당 평균 80.1달러 전망. 이데일리 해상열 기자, 올 들어 미국 원유업체들의 생산 규모가 축소되고 생산 비용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내 원유 생산 감소와 생산 비용 증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 사무소는 최근 미국 원유, 가스 산업 업스트림 업체들의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서베이 결과라는 현지 정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미국 내 주요 에너지 업체가 위치한 텍사스,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소재 원유, 가스 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업황, 생산비용, 투입비용, 가격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전체 업종의 올 1분기 업황지수는 2.0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탐사, 생산업체가 4.15 전분기보다 하락했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마이너스 2.0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됐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규모가 크게 하락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지수는 각각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17.0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 전환했다. 원유와 가스 생산을 위한 시설, 원자재 등 투입비용 지수는 탐사, 생산업체가 24.2, 관련 서비스 업체가 31.2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상승했다. 인건비 지수도 32.8로 전분기보다 큰 폭 올랐다. 이처럼 올 들어 미국 원유업체들의 생산 규모가 축소되고 생산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한은 뉴욕 사무소는 유가는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의 중요한 변수로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올해 말 서부 텍사스 산원유 배럴당 유가 전망은 70에서 120달러로 분포됐다. 배럴당 평균 80.1달러다. 천연가스는 헨리 허브 기준 MMB투당 2.6달러로 조사됐다. 향후 6개월, 1년, 2년 및 5년 후 배럴당 유가 전망은 각각 평균 79달러, 81달러, 83달러, 90달러로 조사됐다. 가스 가격은 2.2달러, 2.6달러, 3.2달러, 3.9달러로 전망됐다. 향후 원유,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자,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무슨 얘긴가 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래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런 패드의 모습을 볼 거라고 대부분 예측들을 했었죠. 근데 패드 내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체되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또는 미셸
우리 미셸 이사 같은 경우는, 페드 이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인상의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의 경기 자체가 뜨겁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미국 노동부가 3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를 발, 어,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30만 3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 1, 2월에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는데 3월에는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원유, 금속 관련해서 필수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이런 가격이 오르면 뭐가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극단적으로 예전에 우리 2022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8%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 상승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은 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더라도 연초에 우리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빅테크나 반도체, 인터넷 뭐 관련된 성장주들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전망이 오면 뭐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 하향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잘 기록해 놓으시고 기업 성장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장주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가가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상승 시기에 성장주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하락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투자할지 안다라면 남들이 다 투자를 안 할 타이밍에 오를 종목들, 오를 섹터들을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 투자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 투자를 했다. 지금 계좌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 미국 금리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지 궁금하죠. 그리고 경기, 증시 부양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현 정부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확대, 확장, 지원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 중에 저 PBR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저 PBR 알려드렸었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한다. 뭐 공매도 제도를 변경한다. 이런 주식시장과 밀접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총선의 결과는 증시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부정적인 말고, 자, 총선 결과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우리 여소야대 국면이죠. 그 레임덕이라고 하죠. 대통령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게 결합되면 정부 추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악화가 될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여소야대 국면, 그리고 레임덕이 결합되면 정부 정책 추진력은 강화될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약화될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 자동차, 금융, 지주회사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주가들이 지난달 하순부터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 주가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겠죠. 자, 다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솟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고 그러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그럼 당분간 상품 가격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돈을 벌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자, 힌트를 드리면 원유 가격, 구리 가격 상승을 할 겁니다. 원유 관련된 주, 구리 관련된 주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맨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나씩 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것들만 잘 종합해 보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들은 것들을 잘 복습하시고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뉴스캐न에서 만나고요. 스터디는 바로 제가 이어서 스터디방에 링크 드릴 테니까 바로 스터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